방 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입니다. 조용한 사람 원해요. 그녀는 짧은 문장을 붙였다. 그리고 아무 기대도 없이 현관문에 안내문을 걸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윤희는 여전히 그의 셔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방 2개짜리 2층 집. 거실은 겨울이면 추워지고 창문은 자주 결로가 생겼지만 그녀에게는 이 집이 남은 모든 것이었다. 이제 정말 누구라도 들어와야겠어.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은퇴한 지 오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조용하고 외에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다. 이 집에 남을 수 있는 조건. 며칠이 지나고 문 앞에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거기엔 그가 서 있었다. 정우야. 형수님.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10년도 넘은 기억이 복도처럼 길게 떠올랐다. 남편의 동생. 한때 자주 드나들었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로 연락이 끊긴 이름. 정우. 이거 보고 왔어요. 방 혹시 아직 비어 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나 예상 밖의 얼굴. 그리고 너무 많이 변한 눈빛. 까만 말풍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오래전 인연, 감정이 남겨진 사람에게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내줄 수 있나요? 잠깐만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벽에 걸린 액자, 찻잔 2개, 그리고 창밖을 향해 나 있는 작은 화분. 그녀는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어쩐 일이야? 이걸 보고 왔단 건 일부러 온 거니? 형수님, 사실 일 때문에 서울에서 잠깐 지내야 하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원래 그냥 월세 방 보려다가 이 글 보고 혹시 하고. 그녀는 차를 내리며 잠시 망설였다. 남편과의 사이가 그리 평온하지 않았던 기억, 정우와의 묘한 거리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은 이 남자의 낯선 표정. 근데 너 지금 몇 살이지? 35이요. 그래, 많이 컸네. 둘 사이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차 향만이 조용히 방을 채웠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방은 있어. 단, 조건은 변함없어. 조용하게 지내고, 방문은 닫고, 내일에 간섭 안 하고. 저도 그게 좋아요. 한 달만 해보자. 서로 불편하면 그만두고. 정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정리했다. 그의 눈 속엔 예전엔 없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괜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첫날 밤, 그는 조심스레 짐을 옮겨 방을 정리했다. 낡은 침대에 이불을 펴고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몰래 문틈으로 그를 지켜봤다. 이젠 어른이 다 됐구나.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렸고 둘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녀는 놀라 문을 닫았다. 정우는 작게 웃었다. 아직도 예전처럼 조심스럽네. 까만색 물음표. 그녀는 왜 그를 경계하고 있었을까요? 과거에 무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자신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다. 계란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다가갔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네, 형수님은 조금 더 쉬셔도 되는데요. 형수님 말고 그냥 윤이라고 불러. 정우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제 한 집에 사니까. 그 순간 무언가 작게 움직였다. 눈빛, 말투, 거리. 한 집에 산다는 말이 가진 무게를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빨래를 걷다가 정우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 사진 찍니? 가끔요. 형님 생전에 가족 사진 많이 못 찍었잖아요. 그러게. 늘 바쁘단 이유로. 그녀는 순간 슬퍼진 표정을 지었고 정우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다가섰다. 윤희 씨,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확히 그녀의 중심을 찔렀다. 생각하는 말풍선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의 위로는 단순한 공감일까? 아니면 그녀의 문을 열기 위한 조용한 접근일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문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그 존재가 남편이 아니라는 현실. 문득 정우가 나왔다. 못 주무세요? 응, 그냥. 커피 드릴까요? 밤에 마시면 못 자. 그럼 잠깐 이야기나 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형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형수님 생각 자주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에? 그땐 그냥 내가 더 일찍 어른이었다면, 형보다 먼저 만났다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둘 사이의 선이 조금 흔들렸다. 확성기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반응 하나가 다음 장을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거울 앞에서는 시간이 길어졌다. 평소엔 지나치던 머리카락의 윤기, 눈가의 주름, 입술의 색. 그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얼굴을 누가 여자로 볼까? 하지만 어느 날 정우가 무심히 던진 말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더 어른이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건 단순한 후회였을까? 아니면 오래 감춰온 감정의 조각? 정우는 늘 조용히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엔 배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예를 들면 그녀가 혼자 계단을 내려가려 하면 앞장서서 손을 내밀었고, 식탁 위에 그녀가 좋아하는 자몽 하나를 놓아두었다. 심지어 새벽에는 그녀가 잠에서 깬 걸 느끼고 조용히 커피를 끓였다. 이건 그냥 외일 뿐이야. 그 이상이면 안 돼. 윤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매번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까만 말풍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함이 금기보다 더 큰 위로가 되나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와서 고구마를 삶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 옆에 섰다. 너, 요리도 잘하네. 형수님 요리 따라가려면 멀었죠. 형수님 말고 그냥 윤이라고 했잖아. 정우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요. 하지만 윤희 씨, 라는 말 나쁘지 않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식탁에 앉았다. 정우는 익은 고구마를 껍질까지 다 벗겨 접시에 담았다. 그녀는 그걸 바라보며 물었다. 넌 왜 그렇게 조용히 잘해주니? 정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윤희 씨가 예전보다 더 많이 외로워 보여서요. 그녀는 그 말에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툭 건드렸다. 그날 밤 윤희는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창밖에 비가 내렸고 커튼 너머로는 정우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잠시 후 누군가 노크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다. 혹시 와인 같이 마셔도 될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거실의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음악이 잔잔히 흘렀다. 윤희는 살짝 취기가 올라온 얼굴로 물었다. 넌 날 여자로 본 적 있어? 정우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잔을 들었다. 까만 생물음표 여러분이라면 이 대화를 어디까지 이어갔을까요? 감정이 넘치기 전에 끊었을까요? 아니면 더 솔직해졌을까요? 잠시 후 그녀가 일어섰다. 이제 자야겠어. 내일은 마트에 좀 다녀와야 하니까. 같이 가요. 무거운 거 들기 힘드시잖아요. 그래, 그래 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넌 나랑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는 말을 마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완의 문장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의 눈빛엔 고민과 욕망, 그리고 책임이 뒤엉켜 있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다. 그날 밤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다. 윤희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 그는 그녀를 여자로 본 적 있다고 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그녀의 지난 10년의 고독이 깨어나는 듯했다. 생각하는 말풍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일생의 고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갑자기 천장에서 텅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무서우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옆에 있어 드릴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방 안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몇 초 후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컸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어두운 방 안 빗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자는 거 이상하지 않아?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네, 이상해요. 근데 좋은 이상함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손등을 바라봤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혔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말도, 설명도, 변명도 없이 그저 오랜 외로움과 미묘한 끌림 속에서 그는 그녀를 품었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까만 생물음표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감정을 기다려왔던 걸까요? 그 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의 존재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아침은 온다. 해가 뜨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현실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정우는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고 그의 팔에 조용히 기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후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두려움이었다. 이 관계를 세상이 알게 된다면, 그녀가 상처받게 된다면,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고 그녀의 컵에 따랐다. 윤희는 잠에서 깨어났고 방 안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듯 이불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문밖에서 들려오는 커피 향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가 떠나지 않았구나. 거실에 나왔을 땐 정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하네요. 그가 먼저 말했다. 좀. 그치만 후회는 안 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거짓이 없었다. 나도 그래. 그 말 한마디로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엔 그녀의 아들이 서 있었다. 확성기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자라나는 하트와 댓글 까만 말풍선 그리고 구독 알람도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새벽같이 찾아온 아들은 눈을 가늘게 뜬 채 집안을 훑었다. 엄마, 누구 있어? 윤희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그냥
정우가 며칠 머물고 있어. 정우.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형. 아니, 아빠 돌아가신 이후 한 번도 안 보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 해서 방이 비어 있기도 하고. 아들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형수님, 아니, 윤희 씨.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들은 인사도 받지 않고 정우를 노려봤다. 윤희는 그 기류를 감지하고 얼른 말했다. 커피라도 마실래? 아니, 잠깐 얼굴만 보러 온 거야. 근데 참, 오랜만이네, 정우 씨. 그 말엔 분명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몸 조심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윤희는 식탁에 털썩 앉았다. 정우도 말없이 앉았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다. 우리 너무 티났나?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정우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더 이상 거실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지 않았고 조금만 늦게 방에서 나오면 괜히 서로를 피했다. 윤희는 알았다. 감정은 나눴지만 현실은 단단했다. 이 감정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까만 말풍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은 솔직해야 한다지만 세상이 그 솔직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하루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윤희라고 했잖아. 윤희 씨,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금은 괜찮아. 그게 다야. 하지만 그녀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평소 하지 않던 화장을 시작했고 정우가 집에 없을 땐 자꾸 시계를 봤다.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감정이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 집에 그 사람 아직 있어? 응. 솔직히 좀 이상해. 남편 동생이랑 한 집에 산다는 게. 뭐가 이상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스스로 놀랐다. 목소리에 섞인 반항, 억눌린 진심.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까만 생물음표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 나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형수라는 이름은 감정을 막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우가 큰 종이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다. 이거 뭐야? 새 이불이요. 방 바꾸실래요? 같이 쓰자고 말하려고요.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숨기려고 애썼지만 더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도 나가서 이웃들이나 내 조카 앞에서 얘는 내 연하 남자친구예요. 그렇게 말해야 하니? 정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얘는 내가 30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감정은 드디어 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결정을 했다. 집을 정리하고 정우와 함께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하기로. 이제는 그냥 윤희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런 역할 말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는 윤희 씨의 지금이 되면 되죠. 확성기 이 감정의 흐름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반짝반짝 하트, 댓글 필기 그리고 알림 설정 알람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야기는 감정이 끝난 곳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